그냥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른 채널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서 할 거라서. 네. 2 부를 인제 시작하면서 다시 제 얼굴을 좀 보여 드릴까요? 아이고 네. 저도 물 한 잔을 잠깐 마시고요. 네. 자, 2부 시작하면서 다시 음 마우스가 네. 제 얼굴을 네. 아이고. 항상 하고 나면 머리가 잠깐 흐트러지네요. 네. 1부 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1부 들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21년이 이제 시작되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정말 세월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묵묵히 그렇게 예, 쉼없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올 한 해 시작은요, 작년 한 해가 너무 힘들었고 진짜 예상치 않았던 그런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작년이 많이 힘든 만큼 올 한 해는 아마 더 많은 희망과 변화로 가득 찬 그런 계획과 꿈들을 갖고 아마 모두들 시작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이제 2021 년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시나요? 네. 이 무렵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미비한 것도 있어요."라고 주저하는 분도 계실 거고 계획만 잡아 놓고 아직 실행도 못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하이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계획과 포부들이 정말로 많아서 다들 그런 진짜 희망을 안고 다들 시작을 하셨겠지만은 올 한 해 계획 중에 저는 또 '이런 항목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뭐냐면 '올해는 반드시 행복하자.' 네. 이런 슬로건을 하나 갖고 올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어쩌면은 행복이라는 이런 단어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많이 사라진 듯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정말 행복해. 이 순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을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뭐 어쩌면은 작년이 오히려 다른 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요, 작년만큼 힘들고 어렵고 막 불안하고 막막한 느낌이 든 적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이 더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마 예년보다 작년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다시 우리 일상에서 이런 행복이라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다시 찾아내어 가지고요. 진짜 작년에 못 다 가진 그런 행복까지도 올해는 2배로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제 얼굴을 예, 아이고 가리고요. 네. 이제 제목을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행복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는요. 그 순간에 그 순간 혹은 그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만족된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만족되고 충족이 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행복은요. 행복은 결국 이꼴 네, 만족과 같다라고 해서 오늘의 제목을 '행복은 만족이다.'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행복해져서 만족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뭐 뒤에 들으셔도 되니까 굳이. 네. 자, 이제 대부분 다들 들어오셨을 것 같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행복해져서 만족되어지는 요소들 중에 그 첫 번째 요소로는 바로 물질적 만족이 있죠. 자, 첫 번째 그 행복의 요소 중에 이 물질적 만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물질적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뭐죠? 바로 경제적 풍요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은 진짜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실제로 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요. 항상 부자들은요. 지금 자기네들은 가장 부자가 아니라고 해요. 항상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런 부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가진 부만큼 더 많이 가졌을 때 자기는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뭐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 좋지만은 지금 가진 부에 만족을 결코 못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결코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물질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도 풍요로워져야 되겠지만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뭔가 삶에 있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게 없어야 되고 뭐 내가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은요. 앞으로 노후 대비까지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움이 있어서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만 뭔가 안정되고 지금만 뭔가 풍요롭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만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노후 대비까지도 충분히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만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아무리 많은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도요. 결국 은퇴하고 나면은 매달 나오는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봉급 생활만으로는 노후까지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말씀드렸죠. 제가 서두에 저희 박준 사장님도 이제 평생을 해온 이 직장인 직장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본인의 자영사업 건축사 사무소를 이제 오픈해서 살아갈 생활을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할 건데요. 만약에 저희 신랑이 이런 봉급 생활을 만으로 있다가 여기에서 뭔가 그냥 은퇴를 해 버리면은 아무리 이런 대비가 없고 이런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런 대비가 없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그냥 거기에서 끝내 버린다라면은 매달 나오는 우리 직장인의 한계 그죠? 300만 원의 함정. 그 매달 나오는 봉급이 갑자기 끊기게 되면 어떨까요? 노후가 뭔가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 매달 나오는 돈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 월급이 매달 나오는 게 끊겨 버리니까 뭐 몇 달은 버티겠죠. 하지만은 아마 3-4 개월도 버티기 힘들걸요? 그 돈이 끊기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많은 봉급을 받는 직장인도 결국 은퇴 후에는 그 봉급이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까지 대비하기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전문직에 있는 종사자분들 지금 뭐 월 1,000 뭐 어떤 분은 월 1억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일지라도 지금 시대가 어때요? 완전히 초고속으로 바뀌는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오히려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되어 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인제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다 대체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술자리를 잃게 되죠. 그러면 지금 아주 많이 버는 그 수입도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후까지 내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매달 끊임없이 발생되는 그런 연금성 소득인 인세소득의 수입 라인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세소득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줬던 분이 계시죠. 바로 워렌 버핏의 이야기 많이 인용들 하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분 말씀처럼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나오는 일은 정말 이런 인세소득을 창출해내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인세소득은 어때요? 주변에 인세소득자들 보시면은 커다란 뭐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건물주나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경영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입이 바로 인세소득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부동산도 그래도 회사도 경기에 많이 좌우돼 버리잖아요. 부동산 경기 지금 막 엄청 최악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에 많이 좌우되어지는 이러한 수입들도 결국 불안정한 인세소득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소득원으로는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하이리빙의 인세소득은 어때요?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 필수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통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필품은 누구나 다 계속해서 재구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나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필품으로 이루어진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전국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장 탄탄한 인세소득이 바로 하이리빙의 인세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 인세소득은요. 지금 우리가 버는 소득이 가장 작은 소득이죠. 이 소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멤버십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한테까지도 이 아이디가 상속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까지도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거대한 인세소득원으로 우리를 정말 경제적인 풍요로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가장 강력한 도구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세소득도 어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뭐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 혹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인세소득원은 정말 하이리빙에 저는 유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와 비교해 보면은요. 하이리빙의 소득은 그렇게 큰 물질적인 부는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하이리빙에서 들어오는 이 인세소득은요.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쭉 가장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수입원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만족되는 물질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리빙 소득을 통해서 경제적인 행복을 충분히 다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기를 원한다면요. 항상 지금 있는 부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더 많은 부를 가져야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하이리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앞으로 계속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인세소득을 통해서 이런 물질적 만족을 얻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의 요소로는요. 바로 정신적 만족이 있죠. 자, 이 정신적으로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계속 좀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 되어져 가고 있죠.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만 단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이리빙 시스템 속에서 계속 공부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오는 순간들이 있죠. 네. 아직 못 느끼셨다면 아마 하이림 속에 계속 계셔 보세요. 아마 어떤 순간에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나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뭔가 이렇게 무조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심이 아니라 하이리빙 속에서는요. 항상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한 삶을 가면서요. 그러면서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더 만족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일상을 그냥 왜 바쁘게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하루는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고 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그리고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만족감은요. 매일매일 더 커져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홈미팅에서 매일 하고 있는 우리 고개더인 책과 강의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번 정신의 살을 계속 찌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와 보다 지적이고 더 교양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매번 스폰서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항상 피드백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을 계속 안내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이 탁월한 8과라는 이런 가장 강력한 성공 시스템 속에서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만족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을 통해서는요. 정말 물질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이러한 탁월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이런 정신적인 지적 만족까지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요소는요. 바로 더불어 함께 만족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나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죠. 나만 행복하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이리빙 문화는요. 언제나 우리는 나누는 문화, 나누는 삶의 바탕을 두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항상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이든 마음이든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정문화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 바로 하이리빙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왜 지난달 1월 달 읽었던 고개대 책인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두꺼운 책의 전체적인 모토도 바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결국 나도 함께 성장해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 책의 정신이 바로 하이리빙 문화와도 정말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이리빙이라는 고급 정보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이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생활비를 전략해서 인쇄소득으로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선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좋은 책과 이런 좋은 문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가족의 문화까지도 다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리빙 멤버십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전 지구를 이롭게 하는데도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게 다 친환경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환경까지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 혼자만의 만족된 행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나아가서 전 지구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바로 하이리빙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리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이리빙을 통해서 추구하고 받아가고 있는 이런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더불어 함께 만족되는 이러한 행복을 통해서요. 올 한 해는 정말로 더 많이 웃고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더 많이 만족되는 결과물로 그렇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로 더 큰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요. 다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복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 만족되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제 얼굴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 얼굴을 네, 아이고 다시 제 얼굴 나왔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내가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최대 라이벌은 누가 될까요? 바로 내가 나의 최대 라이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야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정말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진정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나에게 더 당당해지고 더 떳떳하게 나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 만족 이 세 가지 만족된 행복을 우리는 정말 이 하이리빙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은 다 모두 다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만족을 다 하이리빙 시스템 속에서 다 만끽하셔 가지고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행복한 요소들을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이 공유하시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셔 가지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서 더 크게 성공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함으로 다 충만된 한 해. 그래서 올 한 해는 매번 '아 정말 행복하네. 이 순간 진짜 행복하네.'라고 이렇게 행복을 계속 입에 달고 사시면서 주변에도 그 행복한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의는 다 마치고요. 다가오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설날 진정한 새해죠. 예, 그 설날 잘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고요. 지사에서 더 행복한 모습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